오늘의 주제는 내 삶의 기적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있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 5년 전쯤에 저하고 현재 저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미래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 정말 찬란한 태양이 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길래 5년 전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 애터미하고 만남은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엄청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다. 그런 이런 만남을 저만 만났을까요? 다 같이 만난 거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똑같은 애터미를 같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막 흥분된 게 아니었고 무덤덤하게 만났어요. 사실 다른 거를 투자를 해서 우리 센터님과 함께 돈을 투자해서 다른 거를 시작을 했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났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온 어떤 애터미하고 만남, 스폰서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 속에서 제가 어느 순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저처럼 이렇게 무덤덤하게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한눈에 첫눈에 확 빛이 꽂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 여긴 다 이렇게 좀 감정이 많으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필이 확 꽂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나? 이러면서 흥분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애터미 전달을 받고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 좌측에 있는 어떤 파트너 한 분이 애터미를 만나서 완전히 필이 확 꽂혔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정말 뭐가 날뛰듯이 전달을 받고 동문서답에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머리 풀에 뛰어다녔던 분이 계세요.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미쳤다. 새벽에도 스폰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스폰서도 아니에요. 같이 전달받은 사람인데 조금 먼저 전달받고 자기한테 바로 연결을 했던 그 바로 위에 직 스폰서죠. 전달해준 사람. 새벽이고 뭐 밤이고 할 것 없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잠을 잘 수가 있냐? 이런 애터미를 만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그 스폰서를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밤새 통화를 하고 애터미를 하면서 미쳐서 날뛰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터미를 전달을 받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많은 비전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어. 끝까지 함께해서 성공의 자리에 남게 될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감정, 내가 받았던 감정, 그 흥분 그런 것들을 감정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처녀총각들이 만나서 한눈에 필이 팍 꽂히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필이 그냥 팍 꽂혀가지고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금방 결혼을 한 사람들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찌그락 싸우기도 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좀 오래 사귀면서 이런저런 과정도 겪고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의 둘만의 사연을 만들어내고 오는 점, 타는 점,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면서 지지고 볶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 자체가 어떤 감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 감정과 열정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정과 열정의 다름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기억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헝가리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푸스카스라는 선수인데 저는 이름만 알고 있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머릿속에 항상 박혀갖고 떠나질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헝가리 무슨 축구 대회, 유럽컵 축구 대회에서 그 헝가리가 크게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외치고 존경을 표하고 막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박수를 보내고 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시냐? 어떻게 축구를 잘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공을 찹니다. 나는 항상 공을 찹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항상 공을 차냐? 공을 차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내가 공을 차지 않을 때는 뭐가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차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축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나는 축구 외에는 한 일도 없고 생각해본 일도 없다. 오로지 내 인생에 축구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 베컴 있죠? 베컴. 잘생긴 선수 있잖아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베컴 선수가 이분이 코너킥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코너킥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베컴이 날렸을 때 정말 텔레비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각광을 받고 있었을 때 이 베컴한테 기자회견을 하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을 잘 차십니까? 근데 이 베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공을 찹니다. 난 항상 공을 찹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이렇게 답이 단순하고 너무 싱거우니까 그래도 공을 차지 않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하루 24시간 내내 공을 차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나머지 시간에 뭐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자기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과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차지 않고 있을 때는 축구를 하는 축구인들과 항상 만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24시간 내내 공만 차고 그 선수들만 만나느냐? 그 외의 시간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축구에는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뭔가 한 가지 미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축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겠죠. 비전을 받겠죠. 축구를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축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열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과 감정의 차이는 보시면 어떤 분은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합니다. 반대로 연결하지 않고 감정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미팅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만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열정으로 연결한 항상 축구에 대한 생각, 항상 애터미에 대한 생각.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정말 이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는 항상 애터미만 생각했다. 애터미에 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애터미에 대해 열정을 부리고 애터미를 했었고 누군가를 만날 때 애터미와 연결될 사람을 만났었고 애터미와 관계되지 않은 거는 재미가 없어서 하질 않았어요. 얘기를 해도 애터미 얘기, 사람을 만나도 애터미 할 수 있는 사람, 가족들조차도 애터미에 관심이 없을 때는 가족들도 안 만났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오로지 24시간 애터미와 함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냥 감정만 애터미 어떤 잠깐 흥분을 느껴서 그렇게 애터미를 하는 척하고 있는 건지, 잠시 잠깐 애터미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면서 일은 아주 조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감정을 열정으로 돌이키자. 그래서 과정을 연결해야 돼요. 과정. 끊임없이 우리는 과정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애터미 안에서 5년을 있은들 10년을 있은들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멋진 애터미를 똑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냥 감정만 가지고 있다가 끝내버리고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중간에 떠나는 이런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하면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 3년 했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1년 했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또 어떤 분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엄청 애터미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일해서 했더니 3개월을 했다는 겁니다. 3개월에서 여러분 3개월에서 결과가 날 수 있을까요? 애터미는 단판 사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애터미를 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자기가 3개월 동안에 누군가한테 연결했을 거예요. 그죠? 알렸겠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알렸겠죠. 네. 알렸지만 자기가 누군가한테 알리는 시간 3개월이 있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나오는 그런 시간까지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방판처럼 팔아버리고 끝내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연결 사업입니다. 연결. 내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만들어내는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연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결과를 효과를 보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판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과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은 많이 해요. 챌린지 도전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인지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터미 세월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한테도 어떤 결과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전은 끊임없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비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우리가 비전을 많이 본다고 얘기했죠. 비전을 보는데 이 비전은요. 일과 사람으로부터 비전을 본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 우리는 항상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애들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막 각오를 하고 시스템 가이드 책도 사고 그 몽땅 사신 분 있죠? 지금 안 쓰고 다 처박아 있죠? 처박혀 있잖아요. 그냥 그 돈 주고 사가지고 한 권에 1,000원씩 사시더구만. 근데 많이 쌓여있고 아마 쓰지도 않고 묶어놓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연초에 또 회사에서 애터미 다이어리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잖아. 다이어리 몇 장이나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계획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다이어리 속에 내 시스템 가이드 그 노트 속에 내 어떤 계획표, 월간 계획표 이 속에 나의 이 사업의 스토리 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승리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어떤 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꺼지면. 내가 어떤 단계에서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뭔가 나한테 태클을 거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스폰서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파트너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나가서 현장에 만났더니 잘 알던 친구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꺼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잠깐. 진행을 하되 내가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이 오면 확 차고 올라가고 정말 내가 힘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푹 꺼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푹 꺼지면요. 계속 나는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추스리고 멈춰있다가 또 신기일전에서 뛰어주고 또 멈춰있다가 신기일전에서 뛰어주고 하면 시간이 가면 나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팍 꺼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나는 이루어진 결과는 없고 다시 시작이야 맨날.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석세스 세미나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현장 석세스 말하는 겁니다. 센터 석세스 말고 참석을 하면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오토 판매사 이상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6개월째, 10개월째 한 번 빠져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한 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되고 내 삶을 계획하는 어떤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는 이 반복이 되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성공.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도대체 무슨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매일매일 출근하는. 우리가 이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방문 판매예요. 방문 판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방문 판매 사원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일을 처음에 판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좀 잘 나가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가방 들고 쇼핑백 들고 제품 들고 팔러 다니는 걸 도저히 자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방문 판매 사원은 아니지만 초기에 방문 판매 사원처럼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 멤버십을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초기 3개월 정말 집중해서 내 능력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동안에 정말 방문 판매 사원처럼 집중 몰입하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죽고 살고 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사업의 윤곽, 아웃라인을 다 잡아내면서 그걸 통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에요. 방문 판매는 아니지만 방문 판매 사원처럼 일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여기를 충실하게 해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 판매 사원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일 출근해라. 매일 출근해서 조회를 듣고 조회를 통해서 뭘 받아요?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의 어떤 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공한 스폰서들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우리 천학견 총장님, 단장님 되셨죠? 천학견 단장님께서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엄청난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라. 두 번째 만나라. 세 번째 만나라. 네 번째 또 만나라. 다섯 번째 또 만나라. 10번째 또 만나라예요. 만나는 것이 우리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통해서 동기부여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1차 미팅을 하는 거예요. 1차 미팅. 고객과 가망 고객과 또 내가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와 1차 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차 미팅을 전혀 하지 않고 대뜸 스폰서를 붙이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본인 사업에도 마이너스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각을 어제도 어떤 분이 전혀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은 사업 설명인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초대하거나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기술이 쌓이잖아요. 말하는 화법도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저렇게 해서 실패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구나. 이게 더 결과가 좋구나를 아시게 되죠? 그게 바로 만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약간의 어떤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죠. 약간 비전을 줘야 됩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미팅 또는 3차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와 연결하거나 세미나로 연결을 합니다. 세미나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약간 비전으로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세미나로 연결할 때 우리 센터로 말하면 일요일 사업 설명회가 좋습니다. 생 초보인 경우에 그냥 하루 종일만 하는 막 4시, 5시까지 하는 이런 세미나보다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집중해서 회사와 제품과 이 돈이 되는 그 마케팅 구조를 설명하는 일요 사업 설명회 같은 거. 또 안 되면 화요일도 있겠죠. 이런 사업 설명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기초들이 좀 파악할 수 있는, 거부감이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업 설명회가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생 초보들이 막 성공하신 분이 나와서 다 비전 강의를 하면 자기네들 성공한 얘기만 나와서 막 떠드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데 회사에 대한 나쁜 감정,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거에 대한 나쁜 감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이런 오너에, 그리고 이런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취급하는 이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요 사업 설명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2차 미팅을 통해서 3차 미팅으로 스폰서하고 연결하면 좋겠죠. 스폰서와.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들은 사람이 스폰서하고 연결됐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가 무조건 데다가 처음 오신 분을 데려다 놓고 미팅을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이렇게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들은 사람이 다음에 미팅 때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차 미팅은 내가 먼저 하고 2차, 3차를 통해서 그날 하루 만나서 미팅을 한 후에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또 정리를 하는 거죠. 집에 가서 또는 센터에 귀사를 해서 시스템 가이드 책에다가 여러분들 아침에 계획했던 거를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고 일지를 쓰면서 계속 하루 일과를 점검하는데 이 방문 판매 사원처럼 하는 이 일을 3개월, 6개월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난 많은 고객들, 가망 고객들, 가망 초대자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굳이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후속 관리를 통해서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이런 작은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출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출근 대단하죠. 우리 이두조아 이 바이러스가 막 난리를 친다 하는데도 전부 복면을 쓰고 다 나와서 앉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출근이 중요하죠. 이 습관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그냥 출근한다는 것 그 자체. 이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반복의 힘을 통해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정말 거대한 바위를 낙숫물이 언젠가는 뚫어내듯이 이 작은 반복을 통해서 이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이 보이지 않는 이 기간을 이제 이뤄내시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사업이 아무리 시간을 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의 이런 그래프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쓰면 결과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하든 시간을 쓰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한계점이 옵니다.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정말 지루하게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끊임없이 내가 움직여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잠복기가 있다니까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계속 물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사람한테 알리고 제품 전달하고 이건 내가 판매 사원도 아닌데 이 막 라면 들고 뭐 들고 제품 전달하는 이런 시기 자존심을 버리면서 애터미를 알리는 이 시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이때는 씨앗을 뿌렸다고 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 상승하는 이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자동 라인으로 발전이 된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기인 겁니다. 끊임없이 작은 반복의 힘을 버리지 않고 해내는 것. 이 조그만 힘, 이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주게 되는데 들쑥날쑥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걸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에너지를 끌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 주셔야 돼요.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녁, 초석으로 하루에 2번씩 내 포인트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출근해갖고 매수매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 내 오늘 이 포인트를 얼마나 뜨는가, 내가 또 얼마나 해내는가, 내 하위에서 매출이 얼마나 떴는가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초대자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시스템 가이드 체계도 쓰고 내 가망 초대자 이름을 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난 오늘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일요일 날에 사업 설명회 있죠. 월요일은 뭐 있어요? 완전 생초보는 스쿨보다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자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아침 조회 후에 오후 2시에 사업 설명회 있죠.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참여주에 뭐 제품 교육 이런 게 있고요. 목요일 날은 본사의 원데이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초청 강사의 특강이 있죠. 초청 특강. 토요일 날은 또 본사의 지역 세미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사업의 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사업 설명회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그 전부터 계속 한 주가 지나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자를, 명단을. 그리고 또 다음에 오후 2시에 초대할 사람 명단.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두 명을 여기에 데리고 오고 그 다음번 여기에 데리고 오고 그 다음번에 목요일날 회사에 원데이에 데리고 오고 토요일날 회사에 또 원데이에 데리고 오고 다시 이렇게 재초대하고 해가지고 또 스쿨로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시스템을 초보자가 들었을 때 무난한 것부터 수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 사이클을 계속 타시면서 오늘이 지났으니까 또 내일 모레 초대할 사람 누군가, 또 지난번에 왔다 간 사람 후속 관리, 어떻게 사회 교육 듣고 어떤 느낌이었나,
다시 재초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하루가 하루고 내일이 내일이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10구덩이 100구덩이 파지 마시고 한두 구덩이를 제대로 파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또 내 파트너가 많이 생기신 분들은 내 파트너가 누가 결혼을 했나, 또 이 내 파트너가 누가 초대자가 있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폰서인 조민선 센터장님과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생각하고 누구와 계획을 하십니까? 사업을?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주라는 사업이에요? 네. 2주라는 사업이에요. 2주라는 사업. 이거는 매번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2주라는 사업이죠. 2줄. 그래서 센터장님 몇 줄 했을까요? 2줄. 네. 저는 몇 줄 했을까요? 2줄. 네, 2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선 센터장님이 2줄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위에 있는 스폰서로부터 인맥을 내려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100% 저희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민선 센터장님이 여기에 자기의 인맥인, 자기하고 가까운 지인인 최희정을 달았고, 또 본인과 가까운 가족인 조예환 사장님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인 친구를 달았어요. 그리고 전직에서 알았던 할머니 2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조민선 센터장님 인맥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도 2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도 2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2줄을. 그래서 저도 아들을 달았고, 또 전직에 살았던 사원이라고 해야 되죠. 전직의 사원들, 또 저희 가족들 이렇게 달았고, 그렇게 하면서 통해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전직 직급자들을 달았죠. 전직 직급자들을 연결해서 달았습니다. 직급자. 그리고 이쪽에도 전직에서 친했던 직급자를 달았어요. 서로 다른 내용의 직급자들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줄로 저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 이쪽 이렇게 턴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저는. 네. 아들이 이제 대학 다녔다는, 이제 학교 다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2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조 센터장님은 나로부터 시작된 이 지인을 달아놓고, 전직에서 본인이 15년 정도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네트워크 인맥과는 좀 끊어진 거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그 네트워크의 멤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맥을 많이 달지 못하고 저를 달고 가족을 이렇게 달고 하면서 이 최혜정의 인맥을 계속 파 내려간 겁니다. 그래도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순수했던 최혜정의 인맥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맥을 계속 파 내려간 거예요. 우리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내가 시작되면 나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내 지인 A, B를 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관심 있는 A, B를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계속 애터미를 전달하고 다니다가 관심이 있는 A와 B를 발견하는 거죠. 내 지인 중에, 내 인맥 중에. 그래서 A와 B를 발견해서 이 A와 B의 인맥을 파 내려가는 거예요. 파트너의 인맥을 파 내려가는 겁니다. 내 인맥이 끊임없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을 100명, 1000명 달면 내가 100명, 1000명을 관리해야 돼.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내 인맥 중에서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A와 B를 단 뒤에 이들의 인맥을 계속 파 내려가는 거죠. 또 누군가가 달렸으면 그들의 인맥을 파 내려가고, 누가 달렸으면 또 그들의 인맥을 파 내려가고 하면서 진짜 여기에서 좌청룡 500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좌청룡 500호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선수를 찾아내는 거죠. 혼자서 2줄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리더감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을 찾는 거예요. 감은 언제 나와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나오더라.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감이 나와도 그게 감인 줄 모르고 놓칩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안 놓쳤으면 내가 벌써 성공했을 텐데,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내 끊임없이 애터미를 나 혼자라도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계속 내가 공부를 해나가고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상담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6개월, 1년 어느 순간 지났을 때 내가 완전히 애터미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파트너는 많지 않아도.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떤 진짜가 하나 나타났을 때 확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그들의 인맥을 계속 파 내려가다가 좌청룡 500호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딱 나오는 순간
내 사업이 정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라인을 펼치면서 사람을 달기 시작하면서 정말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깜을 끊임없이 함께 뎁스하면서 깊게 깜을 찾아낼 때까지 밑으로 뎁스하는 거예요. 뎁스. 깊게 파 내려가는 거죠. 깊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게 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과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 반팽이 밑에 온팽이가 나오듯이 그 너머에서 진짜가 나와서 내 사업을 완성시켜준 사람이 나오더라. 스스로 자단격지 하면서 나한테 스폰서한테 요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해내는 진짜가 나타나더라.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심점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나 다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 구심점이 나올 때까지, 이 4,500구가 나올 때까지 이 반팽이들, 이 잔챙이들, 이 나와 함께하는 이 나의 멤버들, 이 사람들끼리 팀워크를 이루면서 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법하면은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을 그다지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함께하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함께하지 않았을 때 좋은 사람이라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팀워크 사업을 하는 건데 팀워크는 혼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스폰서 따로, 파트너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가지각색 노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게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는 팀이 처음부터 생기나요? 초대를 해야 되죠. 초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초대가 뭔지 아세요? 초대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중요한 초대. 나를 초대하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밑에 아무런 파트너가 없어도 내 혼자 스스로 나와서 시스템에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애텀에서 진정한 리더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리더란 내 밑에 파트너가 아무도 없어도 나 스스로 세미나에 혼자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리더다. 이렇게 모든 성공자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초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직 아무런 밑에 파트너가 없어도 나라도 와서 앉아서 교육 듣고 스폰서하고 둘이 앉아있는 거. 이거를 조민선 선생님과 제가 처음에 둘이 시작했다는 거죠. 둘이 시작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고 둘이 끝까지 오늘날까지 같이 왔다는 거죠. 이런 아삼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나를 초대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내 밑에 이제 초대자가 하나씩 생기겠죠.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한 명을 만들어내고 내가 한 명 초대하고 이 사람이 한 명 초대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세 명이 생기면 벌써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했던 일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전구따마가 있어요. 전구따마. 건전지가 있어서 꼬마 전구를 켜고 불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불이 반짝반짝 빛나죠? 하나의 건전지를 놨을 때 이 불이 밝기와 건전지를 병렬로 수도 없이 많이 놓았을 때 이 불의 밝기는 어떨까요? 완전히 틀리겠죠. 그래서 내가 혼자 했던 일을 팀원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면서 함께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원들이 생기면 나중에 팀원이 생겼을 때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팀과 함께 일한다. 내 팀과 함께 일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조직이 만들어지더라.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사업을 하는 건데 팀워크는 항상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문화가 싹틉니다. 문화. 그 센터만의 문화, 우리 팀만의 문화, 좋은 건전한 문화, 그 팀의 분위기,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함께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따른다 그랬죠. 이 분위기 메이커가 바로 나의 협력자이자 나의 파트너이자 아삼육인 거예요. 아삼육.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반대하는 사람만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만 있어.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할머니들만 있어. 그런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 최희정이가 떠나지 않고 항상 있더라. 그러니까 이 최희정을 통해서 계속 인맥을 파내가면서 일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항상 리더가 움직이는 대로 으쌰으쌰 장단 맞춰주면서 좋은 길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주면서 협력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아삼육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사의 세미나, 센터의 세미나, 스폰서와의 미팅, 이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내 성공을 빠르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이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8단계 방법으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모든 성공자들이 이끌어주는 방향대로 따라서 가는데 이 시스템이 나한테 그런 성공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지름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름길로 실패를 덜하면서 가실래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힘들게 가실래요? 덜하면서 가요. 네, 지름길로 갈 수 있으면 지름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공의 길에는 성공의 계단은 있으되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 네. 한 계단 성공자들이 올라간 성공의 계단은 있으되 그걸 휙 뛰어넘어서 엘리베이터로 홀랑 타고 올라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성공 키워드는 초대. 누구를 초대? 나를 초대해라. 나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는 건 여러분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겁니다.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의 성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이걸 단축할 수 있도록 몰입, 집중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내 감정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 감정이 끊임없는 열정으로 계속 일로 연결이 되면서 과정 속에서 일과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능력이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능력. 애터미에서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능력 필요해요?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방문 판매 사원처럼 뛰어난 화술, 뛰어난 어떤 스킬,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 같아고요. 네. 그냥 우리는 그런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판매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판매 능력, 이건 방판에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란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내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네,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쉬지 않는 거. 오늘 월요일날 나오고 싶지도 않아. 그래 또 나와. 이게 그거를 버리고 나오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변덕 부리고 싶은데 참는 거. 어제 스폰서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그래도 오늘 참고 또 나오는 거.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 거.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참는 거. 이 파트너가 출근을 하기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고등어 한 박스 하고는 아무 매출도 없어.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들이 마음을 열고 일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게 능력인 거죠. 이게 자기관리. 우리가 항상 일과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건전한 스트레스로 바꿔서 사업적으로 좋게 연결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각오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더라. 각오. 내가 반드시 애템에서 성공해야 될 만한 그 이유. 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나는 돈도 있고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성공해야 되는 거야.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우산 속에서 남편이 맨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돈을 원 없이 써요. 근데 그냥 자기는 인형이야 인형. 아무것도 자기로 할 수가 없어. 남편에 의해서만 움직여. 꼭두각시죠. 인형처럼. 어느 순간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애터미를 만났어요.
비전을 봤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남편이 개무시했잖아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네가 살고 있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막 주저앉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의 그 반대도 무릅쓰고 기어이 출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거든요. 넌 나 때문에 잘 사는 거라. 처음에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일을 한다 하니까 막 남편도 이렇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덕에 먹고 살았지 이런 식으로. 이 여자분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팀장까지 가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자가 됐어요.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부인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 능력을 잠재우고 살 것이냐,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애터미를 해서 성공해야 되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오가 나오는 거죠. 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매일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내 목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만큼 만들어내고, 앞으로 3개월 뒤에는 이만큼 변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또 3개월 뒤에는 이만큼 변해 있어야 되고, 내가 올해 말에는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 근데 해마다 이번에는 승급할 거예요 했는데 다음 차에도 또 승급할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그 작년에 목표했던 그 직급을 승급한다고 또 얘기해. 꼭 그 해 지나가서 또 다음에 또 그 직급 승급한다고 얘기해. 아무런 각오도 아무런 목표도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느낌을 받아보시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 잘 이루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전의 애터미는 신용불량자, 못 배운 사람, 정말 망한 사람, 힘든 사람, 먹고 살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지금의 애터미는 다릅니다. 다른 타 업종에서도 성공하신 분,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 또 돈도 많이 있는 분, 뭐 똑똑하신 분, 이런 많은 어떤 그래도 어떤 그 직위에 있던 어떤 그 레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에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와서 애터미에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옴팽이들이 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이냐고요. 먼저 왔다는 게. 이제 중국이 다 내 밑에 붙을 것이고, 여러분들 일하고 있다 보면 덤이라는 게 많이 주어집니다. 덤.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덤을 갖다 주는 것이지, 여러분 대충 하고 있었을 때 그런 기운이 나한테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복도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반드시 이유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베풀었던지, 뭔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 매력 같은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었다면 애터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싸고 좋은 걸 전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복을 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의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개인 점수 PB를 봤더니 개인 PB를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목표가 뭐예요? 직급을 도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자기가 다음 직급 도전하려고 하는 그 개인 PB를 계속 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감정도 막 승급한다고 떠들어. 5만 상 승급한다고 떠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누가 나한테 넣어주겠지, 어떻게 하겠지. 네.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애터미에서는 다른 게 없더라. 우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각오가 없더라. 각오가. 나의 목표가 없더라. 그래서 꿈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정말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정말 멋지게 원하는 걸 다 살면서 남들한테 많은 걸 베풀 수 있는, 정말 베푸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설레이지 않으세요? 설레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흥분돼요. 너무 밋밋해. 네, 흥분되고 설레이고 천천히 하늘에 확 비리 꽂혀가지고 지지웃고 하다가 정말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봤으면 이 비전을 정말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대충 설렁설렁 다녔으면 정말 열심히 어떤 각을 가지고 맥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을 구축하시는 시기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누군가한테 덤으로 얹혀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덤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덤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일을 열심히 했어. 구멍을 팠어.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데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덤입니다. 덤. 뭔가에 이 사람이 주력을 했기 때문에 딴 데서 기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앉은 버스에 앉은 사람한테 막 버스 내릴 때까지 1시간을 떠들었는데 이 사람이 쌩하니 그냥 내려버렸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다 들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나도 좀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이런 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시다 보면 눈치코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팀워크가 중요하고 팀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업 설명을 하다가 헷갈렸어. 버벅거렸죠 제가. 버벅거려서 좀 왜 버벅거렸어요? 아니 이제 이쪽으로 쫙 이사를 와가지고 두 번째 첫날 이사 온 다음 날은 그냥 갑자기 사업 설명 하게 된 거고 이제 정식으로 일요일날 처음 어제 사업 설명 한 거예요. 이사 와서.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팀의 문화를 좀 잘 지키셔야 돼. 늦게 오신 분은 어디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돼. 왜 앞에 앉아? 왜 일찍 초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 집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오든가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를 하든가 내가 먼저 와서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올까 싶어서 1시간 내내 뒤만 쳐다보고 있어. 이 사람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뒤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옆 사람하고 계속 떠들어. 제가 어제는 어떤 분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상태에서 온 거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야. 이 주무시는 것도 신경이 쓰여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떠드는 거야. 또 반대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집중이 되겠어요. 제가 맨 앞에 앉은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조해주는 이 문화가 필요하다니까요. 나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내가 설령 내가 앞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 내 파트너 앞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그냥 내 팀이 늦게 오면 뒤에 앉아줘야 되지. 중간에 막 이렇게 뒤집고 들어오지 마시고 이런 날도 앞자리가 한두 개 비어 있어도 그냥 늦게 오면 뒤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 비었다가 앞으로 팍 나와가지고 앉다가 뒷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거냐고 막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좀 이제 에티켓이 팀의 문화에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뒤에 앉으셔야 돼. 뭐 빈유증 같은 거, 요실금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왜 앞에 앉으시냐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저귀를 채워서 앉히시든가 아니면 그냥 뒤에 앉히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업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폰서한테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 그냥 오로지 스폰서가 내 걸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애터미 사업을 한 지 6개월, 1년,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자산격제해야죠.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번 스폰서한테 또 의지해서 모든 걸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 항상 센터장한테 인사를 시키기도 하고 본인의 스폰서한테 인사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BC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ABC 교육 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크루징 멘트 마지막은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모시고 온 내가 B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시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나랑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성공하자.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확 날려주는 거고 뭔가의 그 어떤 고리를 자기가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스폰서한테 붙이고 센터장님한테 붙이고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센터장님이 약속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을 못하고 센터장님이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선물 줄게요. 내가 뭐 할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내 손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거 다 처리하고 스폰서는 인사만 시키는 거죠. 마지막 비전 주는 그 멘트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스폰서한테 다 맡기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온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성숙은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주는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도 계속 내 파트너의 점수를 붙잡고 있는 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점수를 어떻게 붙잡어? 다 발 달린 것도 아닌데 점수를 어떻게 붙잡어?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끊임없이 비전을 주는 입장인데 어떤 스폰서는요. 내 파트너가 나로부터 두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부터 몇 줄이에요? 나로부터. 이거는 매번 강조하는 얘기죠.
매번 강조해야 돼. 나로부터 단 2줄. 단 2줄을 깊게 드라이빙 탭스로 계속 깊게 내리는 사업이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옆으로 실수로 이렇게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쉽게 가지를 치지 말아라. 쉽게 가지를 뻗지 말아라. 잘못하면 뭐가 돼요? 오합지졸이 된다. 내 레고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옆으로 가지가 세가지고. 2개의 이 뎁스가 깊게 거목이 되도록 정말 튼튼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거목이 되도록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큰 거목이 되잖아요. 잔가지들이 뻗겠죠. 이제 어느 순간 일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잔가지들이 뻗다가 이 가지들이 점점 굵어지고 막 이제 무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포도송이가. 그랬을 때 새들이 여기 와서 지저귀고 놀 수 있는 이런 거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휘청거려. 이게 휘청거려. 많은 새들이 여기 와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전이 되도록 확 커져버리면 흔들리지 않게 돼버리면 여기에 달려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줄을 완성시켜서 성공 한번 해보리라 하고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줄기를 쉽게 이렇게 내려야 돼서 나로부터 단 2줄을 해내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지를 뻗으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미나도 듣고 같이 미팅도 하고 출근도 하면서 일하는 파트너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아직은 이 파트너들은 애기예요. 나온 지 뭐 2달, 3달 됐다고 뭐 금방 크는 게 아니고 애기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파트너들의 나는 이제 여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좌우의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사람은 좌우의 점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30만 대, 30만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맞춰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며칠 모아서 또 뭐 이렇게 일주일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자기는 30만 대, 30만 대 맞춰먹기 시작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쪽에서 30만이 됐다고 이 파트너가 하는 점수를 자꾸 잡아놓으면 이 사람은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넘쳐도 이 사람이 자꾸 좌우를 이 사람도 한 줄을 해가지고 빨리 화요일날 전에 점수를 맞춰서 타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렇게 성숙된 리더가 또 돼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자주 못 맞춰 먹기 때문에 이걸 하루 늦게 해도 이 사람한테는 넘쳤기 때문에 사실 하루 늦게 하고 그런 것 정도로 서로 맞춰 먹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쪽에서 이쪽이 안 올라오니까 이쪽은 넘쳤어. 이쪽은 막 넘쳤어. 근데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이 안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하는 사람의 점수를 막 계속 잡아놓는 거야. 자기 이쪽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폰서가 있고. 이 사람은 언제 크냐고. 자기가 점수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쪽이 빨리빨리 팍팍 커져야 또 이쪽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맞춰 먹든지 그러면 여기를 빨리빨리. 그냥 올라오기만 기다리면서 여기가 아직 안 올라오니까 여기를 묶어놓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이쪽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파트너의 점수를 파트너가 제품을 가져갔는데 이제 아직 점수를 못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넣으니까 스폰서한테 점수를 넣어주시라고 이제 제품을 먼저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빨리 안 넣어주는 거야. 이쪽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점수를 안 넣어주는 거야.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가끔씩 조금씩 포인트가 모자랄 때 이렇게 맞춰 먹느라고 점수를 넣죠. 넣다 보면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점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잖아. 이게 매력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그때 점수 넣어줬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점수는 안 넣어줘. 자기는 어차피 이쪽 넘쳤으니까. 이 사람이 사갔는데 그때 넣어줬다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안 붙어있나? 왜 여기에 자꾸만 주렁주렁 사람이 안 달리고 자꾸만 떨어져 나가나? 왜 사람들이 들쑥날쑥하고 마음을 못 잡나? 왜 내 레그가 커지지 않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을 크게 잡고 나는 그래도 한쪽이 대실적이라 점수도 많이 나오잖아. 위에 있는 누군가는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잖아. 내 밑에 사람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 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부러라도 점수를 넣어줘갖고 채워줘야 되는데 출근자가 있었을 때는 일부러라도 채워줘갖고 빨리 비전을 해야 되는데 나온 점수까지 붙잡아 놓고 있으면 내 레그는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뭐 초보자님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거에 큰 마음으로 자단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곡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팍
폭발을 해가지고 내 사업을 마곡에서 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막 단톡에 막 올리고 그랬죠. 지금 이 마곡 건물에서 상가에서 난리가 나.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박용화 촌장님 오셨을 때 이 센터의 주차장이 아마 마비가 온 것 같아요. 마비. 여기서 너무 많은 주차를 해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원래 한 건물당 겨우 뭐 2세대 주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른 상가들은 뭐 식당이나 커피숍에 사람이 온다 해도 지그재그로 오잖아. 우리 동시간대에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주차를 하니까 상가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항의를 했대요. 애터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관리실에서 나와서 그날은 막 주차장에서 막 감시도 하고 이렇게 저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미리 통보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겠다, 주차장을 지키겠다. 애터미가 차를 몇 대나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옆에 환순주차장에서 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타 센터에서 이제 분할해 나간 센터에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센터장님은 월요일날 각자 센터에서 다 하게 해라. 응? 오지 못하게 하고 다 각 센터에서 주최해서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여기로 와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차를 환순주차장에다 대세요. 우리 이제 누구냐면 그 윤신영 사장님, 박명선 사장님, 한경자 사장님 세 분이 주차 관리를 할 거예요. 심정부 사장님과 저는 좀 놔두셔야 돼. 이 강의를 하려고 막 올라오는데도 막 차를 막 빼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입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막 헬프를 하는데 초보자 상담하고 있는데 와서 막 차 빼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박명생, 윤신영, 한경자 사장님이 주차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세 분들은요, 이제 월요일 날 타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오래된 사업자들은 차를 여기다가 그 무료 주차 입력해주지 마세요. 입력해주지 마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입력 안 해주면 환승으로 가야지. 입력 무료 주차 안 해주면 처음부터 돈이 엄청 10분에 1,000원씩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환승 주차장에다 대세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애터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기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도 많을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워낙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가 지금 그동안에 없던 골머리를 안고 뭐 관리 사무실 측에 자꾸 항의를 하나 봐요. 왜 자기네들 차를 못 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같이 편의를 좀 봐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타 센터에서 들어오시거나 기존에 오래되신 사업자분들은 이제 이런 날을 환승주차장에다 좀 대주시고 되도록이면 월주차를 하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뭐가 자꾸 꼬여가지고 이게 잘 입력을 하다가도 이게 한 번씩 펑크가 오류가 나면 막 주차비가 10,000원, 20,000원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생으로 돈도 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월주차로 이렇게 거기다 대면 좀 싸고 주변에 빌라 같은데 좀 이렇게 월 5만원씩 될 수 있는데 좀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또 우리도 사업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모든 문제는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인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고 오늘 하루를 또 얼마나 내가 사업에 각을 갖고 뛰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고 또 그 다음 날은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머지않아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이 애터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환상적인 최고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모두 성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